strong. 안녕하세요, 퉁퉁코딩입니다. 서버나 네트워크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단어, 자주 봤으면 친해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 TCP/IP, FTP, SMTP 등 P로 끝나는 데이터 통신 용어는 대부분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프로토콜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면 이런 용어들을 마주쳤을 때 거부감이 덜할 수 있겠죠? 저는 개발 공부를 하다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가 생기면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봅니다. 이번에도 먼저 프로토콜의 어원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컴퓨터 데이터 통신 분야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은 외교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프로토콜은 그리스어 프로토콜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로토는 맨 처음, 최초의, 콜론은 붙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치면 맨 처음 붙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맨 처음 붙이다 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계속해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은 공증 문서, 즉 어떤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효력이 있는 문서에서 이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문서에 맨 처음에 붙이는 용지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발전하여 정부의 공식 문서나 국가 간의 외교 문서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맨 처음 지켜야 하는 것, 기본이 되는 것 등의 의미로 의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 문서일 때 프로토콜은 각각의 문화, 언어, 인종 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약속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컴퓨터 데이터 통신으로 넘어와 통신 규약일 때 프로토콜은 각각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파일 서비스 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데이터 통신에서는 주고받아야 할 데이터의 형태, 지켜야 할 수준, 우선순위 등이 다른 여러 상황이 존재하고 각 상황에 적합한 프로토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토콜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업체에 책장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가구 업체부터 배송지까지 책장이 배송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책장을 완성된 형태로 배송하면 운송 차량에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배송지가 고층이라면 엘리베이터에 책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사람이 힘들게 계단을 옮기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크레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책장을 부품 단위로 분해해 운반하고 배송지에서 조립을 하게 되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어리가 큰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해해 전송합니다. 그리고 분해된 데이터를 받아 다시 조립해 사용합니다. 프로토콜의 이런 기능을 분할 및 재조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된 각각의 데이터를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부품은 그냥 배송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을 해야 합니다. 개별로 포장을 해야겠죠. 뒷판과 측면판, 연결판을 각각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각 포장 겉면에 부품 이름을 스티커로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볼트, 너트, 와셔 등의 작은 부품을 각각 소형 상자에 포장했습니다. 이 소형 상자들을 모아 다시 한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곳에는 부품이 작아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이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문구도 적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품을 한 곳에 모아 포장하고 배송지를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과정을 프로토콜에서는 캡슐화라고 말합니다. 책장 부품의 포장처럼 캡슐화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의 캡슐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스티커로 붙이듯이 헤더에 포함시켜 캡슐화합니다. 포장을 풀 때는 포장 순서의 반대로 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캡슐화한 것을 푸는 역캡슐화 과정은 캡슐화의 반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배송 기사님은 미리 배송지에 연락해 배송 시간을 약속해야 합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너무 빨리 오거나 늦게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토콜에서 데이터 전송의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을 연결 제어라고 합니다. 또한 가구 업체와 책장 주문자는 서로 책장의 현재 주문 및 배송 상태를 똑같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문자는 결제를 완료했지만 가구 업체가 결제를 미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 배송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프로토콜에서도 성수식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점과 그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동기화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부품 배송이 완료되면 먼저 조립 설명서에 있는 부품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서에 있는 부품 번호를 보며 하나씩 확인합니다. 프로토콜도 패킷 전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패킷에 번호를 붙여 관리합니다. 이것을 순서 제어라고 합니다. 만약 부품에 이상이 있다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시 배송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토콜에서는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관리 방법을 오류 제어라고 부릅니다. 이 밖에도 프로토콜은 주소 설정, 다중화, 전송 서비스 등 여러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기능을 프로토콜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프로토콜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기능을 골라서 가지면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프로토콜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텍스, 형식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의 형식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멘틱, 의미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오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이밍, 순서입니다. 통신하는 속도와 속도의 조절, 데이터 전송의 순서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제 프로토콜이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프로토콜을 볼 수 있는 곳은 인터넷 URL입니다. URL은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리소스의 위치를 말합니다. 프로토콜의 어원이 맨 처음 붙이다였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URL 맨 앞에 붙이는 것을 스킴이라 하며 이것이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HTTP는 HTML 문서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HTTP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을 HTTP에 S를 붙여 HTTPS라고 부릅니다. URL 스킴에 FTP를 사용한다면 이메일, RTSP를 사용한다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URL 맨 앞에 프로토콜을 명시해 주어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리소스를 가져오는 데 적합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SI 7계층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만든 네트워크 통신의 7단계 과정입니다. 이 중 4계층은 크게 TCP와 UDP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CP는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CP는 이메일이나 파일 전송 등의 신뢰성이 필수인 데이터 전송에서 사용됩니다. 반면 UDP는 신뢰성보다는 속도가 중요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경우 손상된 패킷이 전송되었을 때 그 부분만 잠깐 끊어가면 됩니다. 만약 신뢰성 보장을 위해 모든 패킷을 온전한 상태로 주고받기 원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리밍이 잠깐 끊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프로토콜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콜의 개념, 기능, 구성 요소, 그리고 활용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